4월 11일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정치톡은 선거제 개편, 전원위 의제의 핵심입니다. 선거제 개편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가 어제부터 나흘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의원 전원이 안건심사에 참여해 의견을 듣는 국회법상 제도인 전원위원회. 내년 4월 10일 열리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안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건데요. 정개특위가 제시한 3가지 안이 토론 대상입니다. 이를 압축해 단일안을 도출한 뒤 이 안을 다시 정개특위에서 법사위, 그다음 본회의 순으로 의결해 통과시키는 게 그 목표. 여야는 지난 총선 때 도입했다가 꼼수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선거 결과를 연동하는 방식의 손질한 공감대를 형성할 상태입니다. 자, 먼저 한 선거구에 한 명의 대표자를 뽑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냐, 아니면 한 선거구에서 3명부터 7명까지 대표를 뽑는 방식의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것이냐. 도입이 된다면 어떤 형태가 될지가 전원위를 통해 판가름이 난다는 것. 현행 국회의원 선거는 한 개 지역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로 치러져 거대 양당제 지탱 기반이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단 한 명만의 당선자만 뽑기 때문에 거대 양당 후보에 유리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현재 여야의 입장차는 물론 정개특위가 내건 3가지 안을 두고도 의견이 다릅니다. 권력을 나누는 중대한 작업의 핵심이 되는 만큼 이 3가지 안을 제대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정개특위가 내건 3가지 안 중 첫 번째,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에 더한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국민의힘이 내놓은 이 안은요, 도시 지역에선 한 선거구당 3명에서 5명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농어촌에선 1명을 뽑는 현행 소선거구제가 합쳐진 조합입니다. 다만 농촌의 경우는 인구 감소로 소선거구제 하에서도 여덟 개의 시군이 한 선거구인 곳이 많아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채택하고 농어촌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도농복합 선거구제를 도입해 볼 만하다고 저는 제안합니다. 네, 비례대표는 정해진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지지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으로 하되, 배분 방식은 전국을 6개 권역 또는 광역자치단체 단위인 17개 권역으로 나눈 뒤 지역구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그 권역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나누는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현행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 배분하는 전국 준연동형과는 다른 거죠. 야합의 산물이자 헌정사의 오욕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병립형 비례대표제 환원, 그것이 꼼수 위성정당의 출현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는요, 소선거구제에 더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입니다. 한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대신에 비례대표는 현재 전국구가 아닌 6개 권역으로 나눠서 비례대표 의석 중 일부를 정당 득표율에 연동해서 배분하는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비례성 강화와 함께 지역 대표성 및 부분 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개편 방향으로 논의했습니다. 먼저 소선거구제 안입니다. 다수 대표제를 유지하면서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의석 비율은 현행 5대1에서 4대1, 3대1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였고,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서 선거 보조금 30%를 삭감하는 등의 페널티 논의안도 있었습니다. 또한 제한적 범위에서 이중 등록 또는 석패 순번제를 허용하여 지역주의 완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안은요,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에 더한 전국구 병립형 비례대표제입니다. 모든 선거구를 광역화해서 4에서 7인, 많게는 10인 이상을 선출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개방명부식. 정당이 순위를 정하지 않은 후보자 명부를 제시하고 유권자는 하나의 정당과 그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중 한 명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는 전국을 단위로 정당 대표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합니다. 개방형 정당 명부식 대표제에서 완전 개방형으로 비례대표를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 순위가 없는 관계로 후보자 명부 순위에 매 홀수 번호의 여성을 추천하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당선 순위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정치적 소수와 직능 대표를 위한 비례 의석의 균형적 배분이 어렵게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렵고 복잡하지만 우리 모두가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개편안 이해가 좀 되셨나요? 각각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사표를 줄인다는 선거제 개혁의 명분과 함께 양당 정치 폐해를 극복하는 제도의 개선을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